내 땅인데 왜 6천 농업이나 세금을 내라는 거야? 지난주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박정숙 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40년 동안 지켜온 땅인데요. 농막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서 매번 왕복 2시간씩 오가며 농사를 지으셨대요.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그것도 힘드시답니다. 땅에 작은 집 하나 지으려고 알아봤더니 불법이라고 하더래요. 내 땅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평생 세금 꼬박경 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하셨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시골에 땅 한 평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느끼셨을 겁니다. 내 땅인데 화장실 하나 못 짓고 잠깐 쉴 공간도 마음대로 못 만드는 현실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5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농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당장 적용되고 있는 제도예요. 모르고 계시면 큰 손해입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고요. 단속은 단속대로 당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북 영주에 계신 한 분은 이 제도를 몰라서 성토 공사를 했다가 벌금만 4천만 원 나왔습니다. 공사비의 5배였어요. 반대로 충남 논산의 김철수님은 이 제도를 미리 알아보시고 체류형 쉼터를 신청하셔서 3천만 원 절약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도 합법적으로 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도 없으실 거예요.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이순희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님은 67세이시고요. 5년 전에 귀농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일하시다가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으셔서 밭 2,000평을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밭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였거든요. 매일 왕복 2시간씩 오가려니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몸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밭에 작은 농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알아보니까 6평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래요. 200만 원 들여서 농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숙박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한여름에 밭일 하다가 더워서 농막에서 잠깐 눕고 싶어도 단속 나올까봐 눈치를 보셨대요. 게다가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급할 때마다 30분 걸려서 마을 공중화장실까지 가셔야 했어요. 한 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밭에서 쓰러지실 뻔했는데요. 농막에는 주방시설도 제대로 없어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기도 어려웠답니다. 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땅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써야 하나요? 평생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았는데요. 노후에 편하게 농사나 지으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너무 억울하다고요. 충북 제천의 최동훈님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72세이신 최님은 산속에 밭을 갖고 계세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숲속에서 볼일을 보셨대요. 한 번은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셨답니다.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사람이 기본적인 존엄성도 지키지 못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나 싶어서 농사를 그만둘까 생각도 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왜 농지법을 바꾸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농촌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농촌 인구가 매년 평균 2만 3천 명씩 줄었습니다. 하루로 치면 63명이 농촌을 떠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촌은 비어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농촌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에 조사했습니다. 귀농 희망자 1,500명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장애물이 과도한 규제였어요. 땅을 사도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요. 농사를 지어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만들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2024년 4월 대통령께서 젊은 농부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37세 청년 농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팜으로 토마토를 키우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차로 30분을 가야 한다고요. 농지에는 화장실을 지으면 안 된다는 법 때문이라고요. 대통령께서 즉석에서 농림부 장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당장 법을 고치라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불편한 법이면 그게 무슨 법이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성토 신고 의무화가 시행됐고요. 2025년 1월 24일부터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아시는데요.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면 혜택도 못 받고 단속만 당하실 수 있어요. 정부가 이번 개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촌에서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겁니다. 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막보다 넓은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숙박할 수 있게 했어요. 둘째, 스마트 농업 육성입니다. 수직 농장이나 첨단 농업 시설을 짓기 쉽게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담금도 줄이고 기간 제한도 완화했어요. 셋째, 농지 관리 강화입니다. 드론과 AI 기술로 농지를 제대로 쓰는지 확인합니다. 땅만 갖고 놀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혜택도 있지만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양쪽을 다 정확히 아셔야 손해보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1. 체류형 쉼터 -10평까지 합법 숙박 가능. 기존 6평 농막 대신 33제곱미터, 약 1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합법적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임시 숙소로 인정해 줍니다. 10평이면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방 2개, 거실 4평, 주방 2평, 화장실 1평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혼자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주차장이나 테라스는 10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만드실 수 있어요. 비용은 평당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입니다. 10평이면 3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이에요. 일반 주택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경남 함양의 최동훈님은 체류형 쉼터를 지으시고 기름값을 1년에 360만 원 아끼셨다고 해요. 왕복 2시간 운전하던 것을 안 해도 되니까요. 2년이면 본전을 뽑으신 겁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도로 폭이 2m 이상이어야 해요. 소방차와 응급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작년 전북 순창에서 농막 화재가 났는데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둘째, 높이는 지표면에서 4m를 넘으면 안 됩니다. 2층 집이나 다락방은 못 짓는다는 뜻이에요. 셋째,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과태료가 첫 번째는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200만 원씩 나옵니다. 넷째, 농업진흥구역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내 땅이 해당 구역인지 확인하려면 시군구청 농정과에 전화하세요. 제 땅이 어디인데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2. 스마트팜 규제 완화. 컨테이너나 건물 안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 같은 스마트팜을 농지 위에 지을 때요. 전에는 땅 용도를 아예 바꿔야 했어요. 그러면 부담금이 땅값의 30%나 나왔습니다. 1억 원짜리 땅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제는 용도 전용 없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허용 기간도 8년에서 16년으로 늘었고요.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에서는 기간 제한이 아예 없어요. 보조금도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시설비의 50%까지 지원해 줍니다. 1억 원짜리 시설을 지으면 5천만 원을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부담금 3천만 원 안 내고 보조금 5천만 원 받으면 총 8천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가 어딘지는 시군구청 농정과에 문의하세요. 사업 계획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3. 농지위 화장실 설치 합법화.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위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면적은 10제곱미터, 약 3평 이하예요. 3평이면 혼자 쓰시기에 충분합니다.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고요.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 수 있어요. 비용은 정화조 포함해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충북 제천에서 숲속에서 볼일 보시던 최동훈님 같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화장실을 쓰실 수 있게 된 겁니다. 4. 성토 신고 의무화 마이너스 50cm만 넘어도 신고 필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어요. 농지에 흙을 쌓아서 높이를 높이는 작업을 성토라고 합니다. 전에는 2m까지 신고 안 해도 됐는데요. 이제는 50cm만 넘어도 신고하셔야 해요. 50cm는 무릎 정도 높이예요. 이것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고 성토하면 난리 납니다. 벌금이 공사비의 5배예요. 1천만 원 들였으면 벌금이 5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요. 쌓아놓은 흙을 다시 파내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듭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한 분이 밭에 흙을 1m 쌓으셨어요. 신고는 안 하셨고요. 드론 단속에 걸렸습니다. 벌금 4천만 원, 원상복구 비용 2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 나왔어요. 흙을 부으시기 전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시군구청 농지과나 산지과에 가서 농지 형질 변경 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면 다 해줘요.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이거 아까워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벌금 몇 천만 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절대로 공사장 폐기물이 섞인 흙은 쓰지 마세요. 토양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전남 담양에서 한 분이 공짜 흙 쓰려다가 오염 토양 제거 비용까지 합쳐서 8천만 원 나왔어요. 5.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마이너스 방치하면 땅값 25% 벌금. 2026년부터 드론과 AI로 농지 관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드론이 농지를 촬영해서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확인해요. 농사 안 짓고 방치하면 이행강 제금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냅니다. 땅값 1억 원이면 벌금 2,500만 원이에요. 1년에요. 4년만 방치하면 1억 원이 다 벌금으로 나갑니다. 작년 제주도에서 밭 3,000평 가진 분이 3년 동안 농사 안 지으셨어요. 벌금이 1년에 6천만 원씩, 3년치 1억 8천만 원 나왔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전화번호는 1577-7770입니다. 제가 땅을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8년 이상 맡기면 나중에 땅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1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하고요. 농업회사에 위탁 경영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꼭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매년 큰 벌금이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남 함양의 최동훈님은 체류형 쉼터를 지으시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매일 왕복 2시간 운전하시던 것을 안 해도 되니까 허리 통증이 줄었다고 해요. 기름값은 1년에 360만 원 아끼셨고요. 무엇보다 밭에서 편하게 쉴 수 있어서 농사가 즐거워졌대요. 충남 논산의 김철수님은 스마트팜 보조금을 받아서 딸기 수직 농장을 만드셨어요. 시설비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지원받으셨고요. 부담금 3천만 원도 안 내셔서 총 8천만 원을 아끼셨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수확량이 10배 늘었다고 하세요. 충북 제천의 최동훈님은 농지 위에 화장실을 지으셨어요. 700만 원 투자하셨는데요. 이제 숲속에서 볼 일이 없어졌다고 기뻐하세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되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정확하게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모르고 계셨으면 이런 혜택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규제 강화를 몰라서 손해본 분들도 계세요.
경기도 여주에서 성토 신고 안 하셨다가 6천만 원 낭비하신 분, 제주도에서 농지 방치하셨다가 1억 8천만 원 벌금 나온 분들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을 살리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요.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도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동시에 농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막으려고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땅만 사놓고 방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시면 농촌 생활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재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내 땅에서 당당하게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 지을 수 있고 합법적으로 숙박이 가능합니다. 단, 농업진흥구역이어야 하고요. 도로 폭 2m 이상, 높이 4m 이하를 지켜야 해요. 3년마다 갱신 신고도 잊지 마세요. 신청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 농정과에 제 땅이 어디인데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의하세요. 둘째, 성토는 50cm만 넘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신고 안 하면 벌금이 공사비의 5배,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려집니다. 흙 부으시기 전에 시군구청 농지과에 가서 농지 형질 변경 신고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토목설계사무소에 맡기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다 해줍니다. 셋째, 땅을 갖고 계신데 직접 농사를 못 지으시면 농지은행 1577-7770에 전화하세요. 방치하시면 공시지가의 25%를 매년 벌금으로 내셔야 해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맡기면 양도소득세도 최대 1억 원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모르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미 활용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주변에 시골 땅 갖고 계신 분들, 귀농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 공유로 누군가의 몇 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토 신고 안에서 6천만 원 날린 분도 계시고요. 농지 방치해서 1억 8천만 원 벌금 나온 분도 계세요. 아는 사람만 혜택받는 세상입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 그런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5년 시니어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놓치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법이 바뀌어도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시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내 땅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고요. 합법적으로 농사 지으실 수 있어요. 억울하게 벌금 낼 일도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